자,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월초 경마죠. 월초 경마인데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월초 경마 치고는요. 그러니까 상당히 빡빡한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 12월 달이 전체적으로 보면 말일까지도 경마를 하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 특별 경주도 있고 엄청나게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편성도 빡빡한데 일정도 빡빡해요. 글쎄요, 뭐 경마팬의 입장에서 경마를 많이 한다는 게 뭐 장점도 있겠죠. 장점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경마를 해오면서 이렇게 편성이 짜여지는 경우도 참 보기 드문 경우인데, 올해 한글날도 그랬고요. 크리스마스도 또 특별 경주를 하고 있고, 편성도 빡빡한데 출전 두수도 많고, 어쨌든 12월 달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뭐 부족한 상금을 채우기 위한 마방의 마지막 승부, 뭐 기수, 마주 다 마찬가지죠. 이와 함께 경마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경마 이제 그 일수도 많고 경주 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경주를 다 붙어서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좀 12월 달은 완급 조절을 조금은 하셔야 될 그럴 달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월 2일 토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신마들의 경주죠. 신마들의 경주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은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전개를 간단히 보시면 3번마 사련이 포하너, 그리고 5번마 맥스골드, 10번마 금악다이아,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번마 논스톱 열차, 뭐 4번마 캡틴 타임, 12번마 토네르 등이 이제 선의권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데뷔전을 갖는 이 7번마 강남 불청객이 과연 주행심사에서 보여줬던 이런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앞선에 진행할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3번마 사련이 포하너, 자, 주행심사를 지금 3번을 거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큰 기대치를 갖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게이트 2점으로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 5번마 맥스골드는 지난번 경주 9번 게이트에 불리함은 있었지만 선의권에서 앞선의 말들을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다만 저는 이때 이 10번마 서천 라이언 김태희 기수가 좀 무리한 기승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스피드, 그러니까 좀 앞선을 빠르게 전개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걸음이 무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주기 때문에 9번마 맥스골드가 물론 뭐 데뷔전에서 입상을 한 마필들은 인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0번마 금악다이아는 외곽에 불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싹수가 있는 말처럼 보여지고 뭐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불리하긴 하지만 초반 선행 승부를 좀 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최근에 이역기수가 이 신마 승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덜한 거는 사실인데, 보여준 모습에 있어서는 어쨌든 10번마 금악다이아가 선행을 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마필이 선행을 가는 순간에 3번마 사련이 포하너나 5번마 맥스골드의 전개는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말은 이 7번마 강남불청객입니다. 물론 뭐 주행심사하긴 하지만 마지막 파롱 타임이 너무 좋죠. 문제는 초반입니다. 초반이 너무 느리다. 이것 때문에 좀 불안 요소를 안고는 있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요, 신마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마필이 아주 주행 자세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힘이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교시의 모습과 실전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는 분명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조교시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7번마 강남 불청객이 특별한 실수만 없다면 저는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이 7번마 강남 불청객과 10번마 금악다이아 이 두 마필의 조합에서 끝날 수 있는 저는 단방 승부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도전 세력으로 제가 보는 마필이 이 선입권에서 뛸 수 있는 1번마 논스톱 열차와 4번마 캡틴 타임, 12번마 토네르인데, 자, 12번마 토네르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인기는 끌 겁니다. 뭐 사전 예상에서는 조금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당일 현장에서는 분명히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직전 데뷔전에서 송재철 기수가 2번 게이트에 기승을 하고 스타트를 하자마자 시종일관 말과 싸웠습니다. 초반에 이마필이 약간 좀 고개를 높게 쳐들고 주행을 하면서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다 써버리니까 뭐 마지막에 힘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약간 좀 내측으로 사행하려는 모습도 좀 보였고, 전체적으로 주행이 좀 불안정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조교 모습을 보면, 뭐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조교 모습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이 마필이 외곽 게이트로 나와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번마 캡틴 타임은 좀 인기권에서는 조금 밀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주행심사에서 기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지금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말치고는 좀 어울리는 마필이, 그러니까 푸르칸 기수의 주행 스타일에 좀 어울리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따라가는 전개가 괜찮아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데뷔전을 갖는 마필이니까 뛰어봐야 알겠지만 조개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좀 갖고 있고요. 자, 1번만 논스톱 열차는 직전에 이제 데뷔전을 한번 치렀던 말, 다시 말하면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는 한데 기수에 대한 불안감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이 앞선을 가기도 좀 애매하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과연 안쪽 주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조금은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뭐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마 강남불청객과 10번마 금악다이아 이 두 마필이 뭐 어쨌든 현장에선 최저 배당이 될 가망이 높기는 한데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로 12번마 토네르 그리고 4번마 캡틴 타임 이 두 마필을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강남불청객, 10번마 금악다이아, 12번마 토네르,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캡틴 타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그리고 기복마 경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의외성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7번마 맥스마, 8번마 한평장미, 10번마 골드베르크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7번마 맥스마가 이번 경주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갔죠, 외곽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텨냈던 마필입니다. 이때 이 10월 29일 경주가 좀 휴양 복귀 전 짧은 휴양을 마치고 돌아온 기본적으로 앞선 진행을 하는 도주마 스타일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월 29일 경주가 상당히 편성이 약했죠. 편성이 약했고 어떻게 보면 맥스마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선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그런 편안한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만만치가 않죠. 이 8번마 한평장미도 앞선이 빠른 마필이고 10번마 골드베르크도 역시 앞선이 빠른 마필입니다. 특히나 8번마 한평장미는 어쨌든 앞선에서 무조건 싸움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좀 남기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발이 좀 모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싸웠던 편성을 보시면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는 좀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싸움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평장미가 앞선을 나가는 순간에 맥스마의 전개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또는 맥스마가 앞을 나가더라도 직전 경주처럼 도주성 선행을 가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반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맥스마가 버틸 수 있느냐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여기에 10번마 골드베르크도 앞선이 빠른 마필인데 자, 데뷔전에서 게이트의 2점으로 선행을 갖고 마지막에 좀 아쉬움을 남겼죠.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 다음 경주가 생각보다는 이 골드베르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주는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풍운지마, 금악다이아, 블랙벨트 이런 마필들과 경합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 풍운지마나 금악다이아, 블랙벨트가 만약에 이번 경주 편성에 나왔다면 다 인기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베르크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다. 외곽이긴 하지만 저는 결국 선행마 중에서 인기가 좀 집중이 될 이 7번마 맥스마가 조금은 불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고 외곽에 있는 8번마 한평장미와 10번마 골드베르크가 마지막까지도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여기에 복병권으로 보자면 좀 인기권에서 밀려 있는데 이 4번마 펜시플레이 지금 이 마필이 지금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전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진 마필이고요. 계속 바닥권의 마필이죠. 바닥권의 마필인데 이 마필은 좀 될 듯 말 듯한 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솔직히 자력으로 이 앞선의 마필들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은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대부분 선행마예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펜시플레이 입장에서는 선입고 끝자락에 딱 붙여서만 갈 수 있다면 마지막 한 번의 찬스는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마필이 뭐 최근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뒷심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죠. 약간의 어부지리성 취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교도 상당히 좀 강조기로 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만하고요. 자, 또 하나의 마필은 이 2번마 한강 레전드입니다. 자, 한강 시리즈의 마필 치고는 지금 이렇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계속해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지금 이혁 기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이 마필이 계속 지금 스타트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게이트의 이점으로 이혁 기수가 어쨌든 스타트를 끊어낼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앞선에서 선의권 정도 붙여서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다 인기마들이고 다 인기마들이다 보니까 서로 눈치를 보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마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인기마인 7번마 맥스마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한평장미, 10번마 골드베르크, 4번마 펜시플레이,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한강레전드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선전구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1번마 음파조이, 2번마 네몽스프릿, 4번마 장군마루, 8번마 왈츠의 여왕. 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4번마 장군마루와 8번마 왈츠의 여왕이 앞선 전개를 하고요.
1번마 음파조이와 2번마 네모스프릿 이 두 마필이 마지막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저는 이 정도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말은 이 6번마 마루스타인데, 스타트가 딱 되면 일단 6번마 마루스타가 앞에 나가고요. 4번마 장군마루가 안쪽에서 좀 마루스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선 8번마 왈체 여왕이 이 6번마를 어깨짚으며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8번마 왈체 여왕은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 3착, 그리고 직전 경주 2착, 그러면서 좀 상승세의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비교적 강자 틈에서 좀 싸움을 했던 마필이고 2세 안말인데 어느 정도 좀 발전 기대치가 좀 있는 마필, 그리고 전개의 이점도 좀 있어 보이고요. 자, 4번마 장군마루는 이제 직전 경주 게이트의 이점으로 최적의 전개를 하면서 이제 이착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이제 어쨌든 입상의 경험을 한번 가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9조 배유준 하방이 지난주에 소위 뭐 날라다녔죠. 날라다녔는데 과연 그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번만 네모 스피릿은 계속해서 좀 바닥권을 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드디어 이제 살아난 뒷심을 좀 보여줬는데, 자, 문제는 초반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죠. 어쨌든 앞선의 전개를 할 선행선이권 마필들의 능력이 만만치 않은 능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만 에모 스피릿이 이번 경주 왈체 여왕이랑 함께 인기 1, 2위를 다툴 마필인데, 불안 요소를 분명히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산마 6등급 경주, 그리고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필도 몇 마리 출전한 그런 경주에서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추입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마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과연 앞선의 마필들의 걸음이 무뎌질 것이냐 아니냐, 이게 좀 중요하고요. 1번마 음파조이는 이 1번 게이트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갇힐 가망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분명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과연 박으른 기수가 어떤 스타일로 기승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차라리 스타트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외곽으로 빼서 전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뭐 12번 게이트, 8번 게이트에서 뛰었기 때문에 게이트가 유리해진 건 사실인데, 그 유리해진 게이트가 과연 이마필의 습성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크게 장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게이트가 1번 게이트가 됐다라는 게 크게 장점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스타트를 해내면서 자리를 잘 잡고만 갈 수 있다면 직선주로 외곽으로 빼서 추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막판 탄력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한데, 그 인기마들의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마필을 내가 중심으로 배팅을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왈체 여왕, 1번마 음파조이, 2번마 네모스피릿,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장군마루,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잘 아시죠? 이 4번마 장군마루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경주 전개에 따라서 조금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현장 컨디션을 보시고요. 만약에 마필이 괜찮은 것 같다, 직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당연히 충마로 놓고 가야 되는 경주고요. 그렇질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예 배팅권에서 제외하고, 어차피 인기만 경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막권 수, 그 조합 수를 줄이는 그런 승부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사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좀 부진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한 경주인데, 경주 거리가 1400m라는 게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앞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마필들이 다 불안 요소를 좀 안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선 마필들이 무너질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선의권 내지는 바닥에서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좀 선전할 수도 있는 조금은 위험한 전개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3번마 이이치코코, 6번마 헤이마마, 7번마 오키티데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외곽에 있는 디아나가 뭐 김효정 기수라면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자, 3번마 이이치코코는 2억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그게 다죠. 앞선을 갈 수는 있지만 뒷심이 받쳐주질 않고 있는, 어찌 보면 조금 아쉬움을 주고 있는 마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번마 헤이마마는 좀 띄워줄 수 있는 걸음이기는 한데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근성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7번마 오키티데이는 좀 휴양을 하고 지난 10월 21일 날 휴양 복귀 전에 나왔는데, 초반에는 선두권에 좀 붙였죠. 게이트 A점으로. 하지만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역시 뒷짐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00에는 크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10번 게이트에 있는 디아나도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번 경주 앞선에서 진행하는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높다. 그러면 뒤에서 뒷심을 갖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있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들이 있습니다. 1번마 슬램 드래곤, 2번마 원더풀 룰즈, 9번마 흥행불패, 11번마 하트케이, 이런 마필들이 좀 어느 정도 뒷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마필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중에 이 11번마 하트케이, 송문길 조교사가 지금 397승입니다. 근데 오늘 경주에 지금 다 입상권의 마필들이 출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제가 앞선 경주에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편성이 강했던 경주는 아닙니다. 자, 4번마 그 당시에 이제 4번 게이트 하트케이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이 직선주로 해서 앞선이 조금 막히다 보니까 옆으로 뺏어 갔는데 그게 안쪽 주로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조금 뒷심 부족을 보였거든요. 만약에 송지철 기수가 안쪽 주로를 선택하지를 않고 그냥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수의 진로 선택이 조금은 아쉬웠다. 물론 뭐 앞이 막혀서 뺐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대로 뚫고 나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보는데, 자, 어쨌든 이번 경주 직전 경주에 좀 상승세를 몰아서 차라리 이 하트케이가 외곽에 있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400m 경주라면 뒷심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자, 9번마 흥행불패는 지금 2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뒷심은 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번마 흥행불패도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슬램 드래곤,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불안 요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김태훈 기수 생각지도 못했던 마필을 가지고 막판 탄력을 붙이면서 올라오는 데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기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 편성이 좀 약해졌죠. 약해졌기 때문에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경주, 그리고 늘어난 경주 거리가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슬램 드래곤 입장에서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만 원더풀 룰즈는 지금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뒤에서 좀 올라와야 되는 그런 질주 습성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과연 김태희 기수가 뚫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승수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문제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력 승부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저는 무너진다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당탕 하는 순간에 뒤에서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어쩌면 의외의 승부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마필이 이번만 원더풀 룰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으로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 없는데 전개로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러면 이번만 원더풀 룰즈도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부진마 경주에서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는 없지만 이번 경주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의 뒷심이 검증이 전혀 안 된 마필들이고 경주거리도 1400m라는 점 때문에 저는 앞선이 무너진다 쪽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흥행불패, 11번마 하트케이, 1번마 슬램드래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원더풀 룰즈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뭐 특출난 마필은 없는 경주인데 의외로 재미있는 승부가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평군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보여진 모습보다는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남은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 이 3번마 오스틴 리더, 4번마 성실영웅, 그리고 9번마 세이렌 이 세 마필이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데 이 3번마 오스틴 리더는 직전 경주 우승을 했죠. 근데 맥스마 하트케이가 오늘 다 출전을 합니다. 다 출전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경주 편성이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물론 앞에 경주에서 맥스마나 하트케이가 입상에 다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오스틴 리더에 대한 평가는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직전에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번 경주는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번마 성실영웅 프로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좋은 기록으로 우승은 했지만 그때 당시는 불량주로였습니다. 불량주로였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근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좀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마필에 좀 변화가 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좀 무시는 못할 것 같고요. 자, 9번마 세이렌은 어찌됐든 장래가 촉망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요. 뭐 문세영 기수나 빅투아르 기수 다 열심히 타는 기수인데 최근에 이 빅투아르 기수가 조금은 승부 근성이 조금 약해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아쉬움을 좀 남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고요. 이 세이렌이라는 마필은 어떻게 보면 좀 전개가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붙여서도 뛰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1400m 경주 거리에는 좀 어울리는 마필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 중에서 이 4번마 성실영웅과 9번마 세이렌은 이번 편성에서도 좀 통할 수 있는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뭐 단연 눈에 띄는 마필은 8번마 태평 히어로입니다.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계속 착승권이죠. 착승권에서 싸움을 하는 마필이고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 그리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에 배팅을 하고 마필을 좀 지켜보기가 좀 불안불안하기는 하죠. 이 마필이 좀 뒤에서 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번 경주가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선의권 내지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세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이 위에 뭐 이번 게이트에 있는 뭐 글로벌 진격이라든가 또는 외곽에 있는 11번마 대지의 여걸이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추열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한번 승부를 좀 보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1번마 스탠바이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를 못하는데 계속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경마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계륵 같은 존재의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이 승군을 하고 나서 초반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마필은 초반 순발력이 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때에 따라서는 선행을 가는 마필이었는데 승군한 이후에는 이런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마필을 좀 주목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땅한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근데 게이트 1번 게이트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살짝 밀려있는 인기 한 5위, 6위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전개에 의해서 조금은 좋은 전개, 스탠바이미가 만약에 제 예상대로 선행을 가게 되면 선의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경주거든요. 인기마들이 대부분 다 선의권에서 뛰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들끼리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스탠바이미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면 1400m 경주라 하더라도 앞선에서 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스탠바이미, 8번마 태평히어로, 9번마 세이렌,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성실영웅,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기마 선종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선종구도로 보고는 있는데 한 가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거는 당일의 주로입니다. 주로가 만약에 선행마한테 유리한 주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10번마 금빛강호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추입이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주로다 한다면 이 5번마 찬란한 폭풍, 이 마필도 어쨌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러면 이번 경주의 중심엔 누가 있느냐? 이 6번마 명성축제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를 보시면요, 외곽 그 후미권에서 마지막 직선주로 아주 멋진 탄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와 같은 탄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저는 이번 경주에서 어느 정도 좀 앞선을 붙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는 좀 선의권, 후미권에서 좀 따라갔었는데 이번 경주는 이 명성축제라는 마필 자체가 저는 앞선 전개도 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뒷심은 검증이 된 마필이고 근성은 좀 보였던 마필. 그래서 이번 경주가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전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10번마 금빛 강호는 이제 외곽에 있다는 단점 그리고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이 마필은 계속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요.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앞선을 나가서 선행이 통하는 주로다라고 한다면 버틸 가망이 가장 높고요. 금빛 강호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방해를 할 수 있는 마필이 3번마 나올시대나 4번마 테마 탄생인데 자, 4번마 테마 탄생은 직전에 국산마 육군 경주 2착으로 입상을 하고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계속 될 듯 말 듯한 걸음을 보였었던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승군전 부담 중량은 좀 내려갔지만 글쎄요,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과는 조금은 저는 다르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뭐 국산마 5등급의 강자들이 많이 출전한 그런 경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편성입니다. 그러면 승군전을 갖는 테마 탄생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했던 이 3번마 나올 시대가 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만약에 초반에 강한 선행 승부를 한다면 10번마 금빛 강호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전개 이런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앞선의 마필들 3번마 나올 시대나 4번마 테마 탄생 10번마 금빛 강호가 초반에 막 싸우는 혼전 상황으로 빠진다면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찬란한 폭풍이죠. 자, 이 찬란한 폭풍이 지금 전적을 보시면 13번을 나왔는데 3착만 6번을 한 마필입니다. 우승 준우승이 없는 마필이에요. 다시 말하면 좀 근성 부족이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마필이 보면 착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착을 차지한 마필과 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임다빈 기수가 과연 이번 경주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선의권의 자리만 좀 차지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분명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이번 경기에 추천을 하기는 조금 그런데 당일 현장 상황 꼭 보셔야 될 마필은 이 11번마 골든 드래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연속 2착을 하고 직전 경주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은 좀 어떻게 뛰어봤지만 앞에 손해본 거리를 결국 극복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뒷심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거든요. 자, 이 마필이 지금 게이트 11번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권에서 조금 밀려있는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현장 컨디션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경주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제 6경주기 때문에 앞선 경주에서 어느 정도 선행이 좀 통하는 경주다 라고 한다면 단방 승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앞선의 마필들이 좀 불안 요소가 있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도 좀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로라고 한다면 약간의 배당을 노리고 이 5번마 찬란한 폭풍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될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명성축제, 10번마 금빛강호, 3번마 나올시대,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찬란한 폭풍 이렇게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5번마 찬란한 폭풍의 상태가 좋아 보이면 배당을 노리고 이 마필을 충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요 좀 간단히 생각을 해야 될 경주입니다.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들어올 마필들이 너무 많은 경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경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뭐 1200m에 앞선 진행하는 마필들이 좀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앞선 진행하는 마필들이 늘어서는 전개를 하게 되면 앞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거고 뭉치는 전개가 나오게 되면 뒤에서 우당탕 퉁탕 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개가 가능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의 마필들이 조금은 강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입상권에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앞선을 좀 붙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 간단하게 봅니다. 6번마 아치클래스, 8번마 차돌다이아, 11번마 아이스크림 이 세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고요. 여기에 2번 해피특수가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경주가 마무리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인기마들이죠. 다만 이 9번마 천리총이 어쨌든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을 어떻게 괴롭힐 것이냐에 따라서 전개는 조금 흐트러질 수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역시 2번마 해피이특수의 전개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의 최고 인기만은 아마 8번 차돌다이아가 될 가망이 높죠. 3번을 나와서 우승 1번, 준우승 1번, 3짝 1번을 한 마필이고 국산마 6군에서 상금벌이 할 거는 다 벌고 넘어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이라는 부담은 어쨌든 있지만 보여준 걸음이라든가 또 향후 보여줄 걸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어쨌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뒷심 부족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1km에 감량이 점을 안 왔다. 이 점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고 외곽에서 이 차돌다이아가 앞선을 나갈 때 딱 붙여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마필은 좀 따라가는 습성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돌다이아가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자, 6번마 아치클래스는 직전 승군전에서 좀 뜨거운 맛을 봤죠. 뜨거운 맛을 봤는데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이 점은 상당히 유리한데 자, 기수가 박병윤 기수라는 게 조금은 불안 요소입니다. 어쨌든 그 입상을 쉽게 하는 그런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복승률이 많이 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기수에 대한 불안 요소는 안고 있는데 마필 자체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유리한 전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마 해피투스 어쨌든 전개입니다. 전개. 전개로 봤을 때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다 인기마들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해피투스는 그냥 앞선의 말들을 편히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전개로 봤을 때 유리한 전개가 될 수 있는 마필 그러면 역시 2번마 해피투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해피투스, 8번마 차돌다이아, 11번마 아이스크림,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아치클래스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그러니까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거품 인기마도 출전을 하고 있고, 좀 재미있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전개 자체도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흘러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앞선에 전개하는 마필들이 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앞선의 마필들이 몰락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편성이긴 한데 결국은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은 높습니다. 높은데 이 인기마의 능력 차이가 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기마 혼전 구도로 흐를 가망이 가장 높고요.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 중에서 이 8번마 단디 이 마필이 지금 7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강한 마필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마필이긴 한데 물론 이 정도까지 왔으면 기본 능력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단디가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 자체가 그러면 좀 강한 편성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단디가 어떻게 보면 편성을 잘 만나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라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어쨌든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편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단디라는 마필이 앞선을 가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뒤에서 뭐 발군에 취임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한 인기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경주고 이번 경주에 지금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0번마 라운드 위켄드하고 11번마 나올 영웅입니다. 이 두 마피를 단순 비교를 하자면 저는 나올 영웅이 조금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라운드 위켄드가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거든요. 어쨌든 초반에 선행을 뽑아내서 마지막에 버티기를 노리는 마필인데 버티기는 좀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근데 이 나올 영웅이 초반에 이 10번 라운드 위켄드와 많은 경합 속에서 초반 힘 한 배에 실패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좀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나올 영웅의 박우른 기수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초반에 라운드 위켄드와 싸워서 3, 4코너 지점에서 넘어갈 자신이 있다면 싸움을 붙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라운드 위켄드를 쉽게 보내놓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나옵니다. 결국 이 두 마필이 싸움을 하게 되면 두 마필이 다 몰락할 가망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은 1번마 투원 특급, 3번마 태평 파이터, 7번마 걸작 주각입니다. 자 1번마 투원 특급은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리고 이 마필은요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엄청나게 좋은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어울릴까죠. 근데 이번 경주는 투원 특급이 만약에 선행을 가서 앞선을 딱 장악하게 되면 외곽에 있는 10번마 라운드 위켄드나 11번마 나올 영웅과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세 마필이 초반 힘 한 배 실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투원 특급을 가지고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난타전을 벌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선의권에서 좀 자리 잡고 가는 전개 속에 마지막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고 3번마 태평 파이터는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긴 하지만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도 분명히 갖고 있고 마지막까지도 좀 싸움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군전이어서 지금 감량 이점이 상당히 좋거든요. 4kg의 감량 이점이라면 좀 해볼 만한 편성이고요. 제일 계획 같은 존재는 이 7번마 걸작저강입니다. 제가 이 9월 2일 경주 어서 말을 해 파노라마킹 이 마필과 대등한 경주력을 보였을 때 이 마필은 분명히 더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손추입이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자 10월 9일 경주에서 제가 이 마필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결국은 창피만 당하고 말았죠.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초반에 스타트가 뭐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안 된 것도 아닌데 중간에 전혀 힘을 못 썼고요. 그 다음 경주에서 안토니오 기수, 직전 경주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2위 마필이었습니다. 불꽃 마드레가 출전을 했던 경주인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이 썬더드림이나 뭐 아라모아, 신의 반전 뭐 이런 마필들한테 졌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스타트가 좀 불안했습니다.
자,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어요. 안토니오 기수가 지금 기승 정지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kg의 감량 이점까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 걸작 최강이라는 마필이 분명히 더 뛰어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걸작 최강이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마 투혼특급과 3번마 태평파이터 그리고 7번마 걸작 최강 이 세 마필의 3파전 구도로 보고 있고,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라운드 위켄드냐 나올 영웅이냐인데 저는 오히려 나올 영웅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 경주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당일의 주로 컨디션입니다. 과연 이 앞선 전개가 어느 정도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유리할 것이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한테도 기회가 나오는 주로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도 어느 정도 통하는 그런 주로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 도깨비라는 마필도 쉽게 봐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왜? 일단은 4kg의 감량 이점이라는 감량 이점이 너무 좋고 일단 추입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봐야 되고요. 자, 9번마 유니콘 킹덤이 직전 경주 선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는 좀 끌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뭐 일단 기수가 성재철 기수라는 좀 불안 요소도 안고 있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조건이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이때 같이 뛰었던 아마존 킹이라든가 또는 투혼 특급 이 마필들의 조건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유니콘 킹덤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자, 푸르칸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아마존 킹도 뭐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지금 23번을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로 다 보여준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미워도 다시 한번 7번마 걸작 최강을 좀 믿고 싶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입상 가능마로요. 7번마 걸작 최강, 1번마 투혼 특급, 3번마 태평파이터, 그리고 복병마로 앞선에서 법튀기 노려볼 11번마 나올 영웅,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서울 경마 중에서 혼전도가 가장 높은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저는 경주 거리가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400m 경주에 이 정도의 마필들이 지금 나왔다 그러면 다 해볼 만한 마필입니다. 다 해볼 만한 마필인데 1800m라는 경주 거리가 결국 변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과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많은데 그게 딱 1400까지란 얘기죠. 장거리로 갔을 때는 좀 어려운 전개가 될 수도 있고, 앞선의 마필들이 뭐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전개로 가장 좋은 말은 이 3번마 파이어 파워가 될 가망이 가장 높습니다. 어쨌든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고, 강자 틈에서 비교적 선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어 파워가 전개의 이점을 안고 좀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8번마 원더풀 위크입니다. 이 마필이 지금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휴양마고요. 2.5kg의 감량 이점을 지금 안고 있는 마필인데 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4착을 했었고 입상을 못한 2번의 경주는 다 대상 경주입니다. 안말 대상 경주에서는 뭐 아예 이렇다 할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일반 경주에서는 분명히 자기 몫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그렇다고 이 3번마 파이어 파워와 8번마 원더풀 위크가 과연 동반 입상을 쉽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마필도 솔직히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나름 이 1800m라는 경주 거리는 조금은 위험 요소들을 안고 있는 인기마들이 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해야 되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경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관전을 좀 권하는 경주인데 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죠. 그러면은 어쨌든 배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소액 분산 배팅을 좀 권하는 경주고요. 제가 추천을 하려고 하는 마필은 1번마 KN 라이트와 4번마 천지광풍입니다. 자, 1번마 KN 라이트는 약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고 계속해서 좀 컨디션 저하를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지금 살아난 모습을 보인 마필이고요. 역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어느 정도 가능한 마필인데 과연 뒷심을 살릴 수 있느냐, 이 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4번마 천지광풍은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비교적 강자 틈에서 좀 싸웠고요. 어쨌든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직선주로에 들어서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질 가망이 좀 높거든요. 그때 파이어파워와 원더풀 위크가 선의권에서 추입을 시도할 때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천지광풍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솔직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사전 인기도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혼전도가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번을 추천을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파이어파워, 8번마 원더풀 위크, 4번마 천지광풍,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KN 라이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절대 강자가 없는 좀 혼전 구도의 경주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경주고요. 과연 어느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전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 1번마 은혜, 그리고 4번마 미스터 퀄리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뭐 2번마 액톤 질주나 3번마 원평킬라, 5번마 다이아 파워캣, 뭐 이런 마필들도 좀 선행 트라이를 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일단 KTA점을 앓고 있는 1번마 은혜가 최근에 조인곤 기수의 상승자라면 충분히 선행을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버틸 수 있느냐죠. 그런데 1300m 경주거리가 의외로 선행마들이 전개하기 좋은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저는 1번마 은혜가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마 미스터 퀄리티는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계속 기승했던 마필인데 지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기승술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긴 한데 직전 경주는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미스터 퀄리티가 이제 선행을 가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라고 봤는데 대박스타한테 덜미가 잡혔죠. 그러면서 고배당이 나왔는데, 자,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역시 뒤에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필도 역시 앞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한다면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톤 질주나 원평킬라, 다이아 파워캣의 전개가 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두 마필이 치열한 이 선행 경합을 함에 있어서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으로 버틸 수도 있는 경주지만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6번마 희망 가득이
지금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가 좀 아쉬운 승부를 했었는데 기본적인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선의권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좀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랬을 때 희망가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인데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다 선행을 가겠다고 싸우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6번마 희망가득이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권에서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은 분명히 쓸 수 있는 탄력은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7번 한강 히어로가 이번 경주에 인기만데 이 마필도 지금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저는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 마필이 갖고 있는 능력, 기대치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마필이 만약에 인기마로 가게 돼서 배당이 별로 안 나오는 그런 마필이 된다면 저는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저는 1번마 은혜와 4번마 미스터 퀄리티가 선행을 가는데 6번마 희망가득이 선의권에서 추입 타이밍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마 낭주여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국산마 5군에서 3착을 하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뭐 거의 승부기가 없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자, 이번에 김태희 기수가 다시 한번 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결국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들과 거리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인데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된다면 이 11번마 낭주여걸이 어쨌든 이번 경주 비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쓸 수도 있는 마필, 그 외곽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낭주여걸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1300m라면 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좀 마체가 조금 얇다 보니까 과연 경합상은 버틸 수 있느냐인데 이번 경주는 경합을 할 필요는 없는 마필이거든요. 아예 그냥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을 낸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 말아요. 전개가 좀 유리한 6번마 희망가득, 그리고 1번마 은혜, 4번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북병마로 11번마 낭주여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혼전도는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토요일 후반부 경주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경마일 수도 많고요. 일요일 날도 경마합니다. 혼전도가 좀 높다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음 경마를 위해서 뭐 일찍 집에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요. 1번마 파이널 축제, 2번마 아르고리치, 3번마 일동박수, 5번마 썬더블레이 스플래시, 그리고 9번마 천둥호랑이. 이 정도가 지금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능력이 막 우수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1번마 파이널 축제, 이 마필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그렇다고 초반 스타트가 막 좋다 이게 아니고요.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인데, 자, 국산마 4군으로 이제 승군을 해서는 솔직히 좀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많이 하던 마필인데, 자, 이혁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게이트의 2점입니다. 게이트의 2점이고, 이 마필이 지금 이번 경주에서 선행을 좀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편성의 호기를 좀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2번마 아르고리치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좀 휴양을 하고 휴양 복귀 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직전 경주에서는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좀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탄력을 좀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잘 되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 어느 정도 스타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마필인데,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끊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막판 탄력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동박수는 지금 승군전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이 원래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순발력이 과거만큼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 어쨌든 승군전에 지금 강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편성이기는 한데, 자, 이마필은 지금 7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그리고 3착을 5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4착 1번. 어쨌든 착승권에는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뭔가 근성이 좀 부족한 듯,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이고, 역시 이번 승군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5번마 썬더 플래시가 글쎄요, 이제 이 마필이 저는 왜 인기권의 마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입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좀 포지션 자체가 좀 어정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9번마 천둥호랑이, 직전 경주에서 완전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 꼭 이런 경우들이 나와요. 인기마가 되면은 이상하게 이 송재철 기수가 좀 긴장을 하는지, 그렇다고 또 뭐 인기마를 타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애매한 기수긴 합니다. 자, 근데 직전 경주는 솔직히 이해가 좀 안 가죠. 자, 땡큐 대천 그린폭주가 입상에 성공하면서 복승식 228배, 아주 고배당이 터졌던 경주인데, 물론 뭐 경마라는 거는 항상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들어올 말들만 계속 들어오면 재미가 없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천둥호랑이가 땡큐 대천, 그린폭주, 매니 원더풀, 금성맨 이런 마필들한테 지느냐? 그것도 1400m 경주에서 뭐 1000m, 1200m라면 순식간에 끝나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 이건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주에 천둥호랑이가 띄워준 모습이 만약에 본 모습이라면 더 이상 발전 기대치 없는 마필이죠.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모습이 저는 천둥호랑이의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막판 탄력을 분명히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천둥호랑이가 분명히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파이널 축제, 2번마 아르고리치, 그리고 9번마 천둥호랑이, 이 세 마필의 전개가 조금은 좋아 보이고요. 좀 복병권에서 제가 보고 있는 마필은 이 6번마 은빛돌풍입니다. 아마 사전 인기도에서는 조금 뭐 뒤로 밀려 있지만 당일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바람이 좀 불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직전 경주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죠. 인기 1위 마필인데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천둥호랑이와 뭐 같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28일, 29일 그 주가 10월 마지막 주 경마일에 벌어졌던 일인데, 이때 이상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승부들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경마 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빛 돌풍이 뭐 이렇게 주저앉을 말, 물론 할 말은 있죠.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은빛 돌풍도 별 능력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은빛 돌풍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앞선 전개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 그리고 앞선에서 좀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이거든요. 쉽게 앞선을 가고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선행만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6번마 은빛 돌풍이 이번 경주에서 절치부심 다시 한번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천둥호랑이, 2번마 아르고리치, 1번마 파이널 축제,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은빛 돌풍,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